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나의 사춘기에게 본인이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본희입니다. 네. 뭐 하셨어요? 빡 하셨어요? 키피디님이고요. 네, 전 더덕입니다. 저 대신 소개 친절하시군요. 네. 네, 오늘 또 멋진 주제를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네, 오늘 무슨 주제로 하기로 했죠? 네, 오늘은 너무 좀 흔한 주제이긴 한데 또 빼놓을 순 없으니 또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부산에 그 러브가 있는 거 맞죠? 크게 글씨 조형물. LOV. 광안리에 있는 건가? 광안리에서 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게 네. 전 세계에 있어가지고요. 뉴욕에도 있고. 러브는 어디서 본 많아가지고. 건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근데 사랑이란 거 일단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건지. 네. 사랑이 또 너무 종류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게 좀 덕질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런 연고도 없고 사실 평생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상대를. 그렇죠. 그냥 매체로만 접하거나 그냥 그 음악만 좋아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정말 엄마 아빠한테 해주지도 않는 것들을 막 퍼다 해주는 대상이잖아요. 그 덕질의 대상이. 맞아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 사실 얘기해보고 싶긴 했어요. 왜냐면 뭔가 납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사랑은 되게 만국 공통의 언어라고도 얘기하지만 모두가 덕질을 하진 않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덕질은 유전자가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거기에 한 표를 걸고 싶네요. 덕질을 깊게 하는 사람들은 뭔가 태생부터 다르다. 맞아요. 그 꽂히는 힘도 다르고, 맞아요. 그 몰입하는 힘도 다르고. 어떠세요, 본인님은? 저는 덕질을 하는 대상이 있긴 있는데 그 깊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진짜 해오던 친구들이랑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머글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 덕질하는 친구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을 맞아요. 그래서 본인은 머글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주변에서 그 완전 덕질 인생이 거의 덕질로 점철되어 있는 저희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은 머글이네 이걸 못 알아듣네 막 이러면서 그 친구는 그게 당연해요. 뭔가 그 자기가 덕질하는 그 대상이 뭔가 새로운 물건이 나오거나 뭐 아니면은 뭘 한다. 그럼 일단 시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그 팬사인회를 가기 위해서 몇백만 원을 쓰진 않지만 그래도 뭐 굿즈가 나온다. 이러면 무조건 사야 돼요. 그 고민하는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그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게. 선택이 아니고 그냥 진짜. 필수예요. 필수. 그건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덕질을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오늘 진짜 이사님이 오셨어야 돼. 올 뻔했던 이산 작가님은 진짜 덕질의 끝판왕. 인형이 나왔다 하면 사고. 이사님 오셨으면 얘기가 풍성했겠네요. 공포 영화가 나왔다 하면 보고. 그 두 가지 덕질이 인형을 진짜 집을 가득 채우셨던 그래서 너무 많아서 평창 인형 박물관에 가시면 이사님의 컬렉션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하다. 홍보까지. 네, 그래서 그건 진짜 뭔가 내 마음 속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맞아요. 내 열정을 쏟는 거지. 맞아요.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다. 저한테 덕질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 대상으로 인해 활력을 얻는다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제가 PH1이라는 가수를 되게 좋아했던 때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때는 또 완전히 몰두했을 때가 있어요. 네. 2019년쯤부터 PH1 강산성이죠. 진짜 나보다 더해. 맞습니다. 강산성. 그래서 그 인스타 라이브 했던 영상들을 팬들이 유튜브에 올려요. 그걸 녹화를 해가지고 막 1시간짜리 이런 거를. 그럼 옛날 것부터 있는 거예요. 제가 덕질을 하기 전에 올라왔던 라이브들. 더 유명하기 전에 했던 것들. 그거를 막 들으면서 자고 막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나 노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노래에 담는 메시지나 이런 게 저한테 그 당시에 저한테 너무 깊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잘 되는 게 마치 너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힘을 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막 공연 따라다녀보고 그 대학 축제 이런 거에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대학 축제를 저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학교 축제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거기를 갔구나. 늘 공연을 만들었어야 돼서 대학 네. 다닐 때도. 아. 그래서 저희는 폭죽 소리 막 밖에서 들으면서 저희는 작품 만들고 막 무대 자르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맞아. 그렇게 광안리에서 할 때도 있었는데 가끔 제가 부학회장을 했었어서 인솔하러 갔던 적은 있어요. 신입생들 인솔하고 갔던 적은 있어요. 근데 제가 20대 후반 때 막 쫓아다니면서 그 대학 축제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냥 저한테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것도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고 막 앨범이 나오면 그 앨범을 사고 원래 저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돈을 쓰기 때문에 샀던 걸 또 안 사거든요. 근데 그걸 사놓고 정규 앨범을 하나 샀는데 그날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길 다니다가 기분이 안 좋아서 들어가서 PH1 앨범을 하나 더 샀어요. 기분이 막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소비와 덕질의 함수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 진짜 근데 물론 너무 무분별한 소비를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만큼 하는 것 자체가. 그러게. 네. 정말. 진짜.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본인님께 들어보니까 본인님이 덕질한 정도 그 정도까지도 살짝 못 미치게 제가 덕질했네요. 최재성, 네, 그때 잠깐 최재성이라는 예전에 그 무슨 드라마였죠? 하여튼 드라마에 나왔던 그 배우가 에쿠스라는 연극을 했을 때 안국역 근처에서 연극을 했을 때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엄마한테 이제 거짓말하고 거기 가가지고 연극 보고 주인공이었어요. 알런 역할? 맞아요. 그래서 저 사람을 꼭 만나야 되겠다 해서 표값이 없는데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 사람을 만날 저기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다시 들여보내줘가지고 또 한 번 보고 우와. 거기서 막 얘기 걸고 이랬던 경험은 있습니다만 우와. 그 이후에 오래가지 않았다. 아, 네. 근데 그것도 네. 너무 대단하다. 근데 그 서울이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부산에 살았어가지고 그러네. 원정을 가야 되잖아요. 그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응칠에 그 정은진이 그걸 하잖아요. H.O.T가 왜 대구까지만 오냐. 근데 진짜로. 그래서 막 무슨 부산 바다 축제 뭐 이런 크게 하는 뭐 광안리 축제 이럴 때 오면은 막 난리가 나요, 거기가. 왜냐면 유료 공연이 아니고 그냥 이제 열리는 축제 같은 거에 뭔가 그 당시 유명한 아이돌들이 오면은 막 가서 보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랬었던 누구나 좋아했던 저희 시대 가수들은 좋아했죠. 막 동방신기, 뭐 슈퍼주니어, 막 소녀시대 원더걸스 다 좋아했는데 덕질이다 이렇게 할 만한 거는 PH1이랑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원래 팬클럽 가입하는 거 유료로 가입하는 건 거 아시나요? 그래서 팬클럽 한 번도 가입해 본 적이 없어요. 유료라서. 맞아. 저도 늘 안 하다가 네. 해봤거든요. 그 가수가 누구냐면 몬스타엑스라고. 알죠. 아세요? 네. 몬스타엑스라고 그 가수에게. 그래서 제가 진짜 허투루 돈 쓰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허투루 쓴다는 표현 위험하다. 그렇죠. 어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머글이구나. 그래서 근데 그게 사실은 금액이 많진 않아요. 1년 뭐 혹은 1년 조금 더 넘는 기간 동안 팬클럽으로 활동하는데 35,000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카페에서 뭐 우수 회원으로 등업이 돼서 그 친구들이 그 우수 회원들이 볼 수 있는 글을 남기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걸 캡처해서 막 트위터에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막 안 봐도 되는데 그 콘서트를 할 때 우선권이 있어요. 그 그렇죠. 팬들에게 팬들이 먼저 티켓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몬스타엑스 콘서트를 이틀 했는데 이틀 다 갔어요. 그게 저한테 진짜 큰 일이었거든요. 그 티켓팅도 사실은 힘든 일인데 그거를 막 해가지고 근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려고 돈 버는 거 맞아. 아니 우리 딸도 투바투 덕질을 이제 마쳤거든요. 얼마 전에 종료를 거의 하다시피 했지만 어쨌든 한참 좋아했던 또 그 아이돌이니까 한 번 공연을 갔다 오더니 너무 좋더라 막 이러면서 진짜로 좋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나이대가 저랑 비슷해요. 근데 6명인데 멤버가 지금 4명이 군대에 가 있어가지고
2명 남으셨거든요. 다녀온 분 한 분이랑 가야 할 분 한 분 이렇게 남으셔가지고. 근데 너무 멋진 아티스트라고 생각해요. 그 해외 미국 앨범이 하나 있는데 그게 또 제목이 All About Love네요. 그 앨범이 진짜 좋아요. 그 앨범이 아무튼 너무 좋아요. 한번 들어봐야겠다. 또 이렇게 팬심을. 그러게.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DNA가 다른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확 빠져드는 사람. 그게 왜 그럴까를 지금 언뜻 생각을 해봤거든요. 스쳐 지나간 생각에 우리 사람한테는 이성의 끈과 감성의 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끈을 둘 다 부여잡고 우린 사는데 대부분 사람은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 이성의 줄을 확 한번 놔야 여기로 확 빠져들어가서 그냥 확 몰입해가지고 난 너무 좋다 막 이러는데 우리는 그 순간에도 이걸 재는 거야. 요만큼까지가 합리적일까? 맞아. 여기까지만 내가 덕질할까? 뭐 이런 거를 어느 정도는 계속 내가 가늠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이런 덕질을 통해서 제가 에너지를 얻는 건 좋은데 이거를 그에게 다 쏟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제 인생을 못 사는 정도까지 덕질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너무 대단하긴 하지만 그리고 혹은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저를 덕질해 주시는 분이 생겨도 너무 감사하겠지만 와 저거를 옳다고 말하기는 정말 어렵다. 에너지가 많으셔서 그럴 거예요. 그쵸. 네. 넘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은 그걸로 다 쏟아붓고 그만큼 행복을 다 얻으니까 됐을 것 같아. 본인 인생에선 후회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충전받고. 말씀하셨듯이 내가 덕질하고 나서 기분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단순히 쓰는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을 사람마다 다르게 정하는데 나는 여기까지는 쓸 수 있어라는 마지노선이 있는 사람과 그게 없는 사람. 너무 굉장히 그래서 전 덕질이 진짜 조금 어쩌면 숭고한 느낌의 사람일 수도 있겠다. 숭고까지. 그렇죠. 내 거를 다 쏟아부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으로 계속 응원하거나 되게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서. 맞아. 그러니까 사랑의 일종이긴 하네요, 정말. 그냥 아낌없이 주는 사랑? 네네네. 어쨌거나 그거를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연애할 때도 그런 느낌이셨어요? 이거 좀 어려운데요? 연애할 때?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뭔가 좋아하는 이렇게 사귀는 사이가 돼버리면은 다 예뻐 보여요. 좀 흐린 눈하고 다 예뻐 보이는 편이긴 해요. 저도 좀 깊게 빠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콩깍지. 네. 딱 바로. 근데 그 콩깍지가 저는 잘 안 벗겨지더라고요. 좋네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대상이 잘 없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콩깍지를 그러니까 상대가 헤어지자고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 콩깍지가 오래 가는지 오래 안 가는지 확인도 전에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내가 약간 밀고 당기고 그 강약 조절을 해서 약간 여우처럼 연애한 스타일이 아니네. 그냥 네. 다 주네. 그냥 마음을 다 주는구나. 그러니까 뭔가 저는 늘 고민하던 것들인데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밀고 당기고 재고 지금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더 그러니까 사랑을 자꾸 갈구하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으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좋고 그러니까 좋은데 그걸 빙빙 돌려서 츤데레처럼 하는 거 저는 싫어요. 유진열 싫어한다. 좋아하면은 친절하게 대해주고 소중하게 대해주면 좋겠는데 그거를 돌고도 막 아닌 척하고 그래 정한이가 그랬네. 좀 그러지 마세요. 제가요? 네. 무슨 얘기예요? 얼마나 잘해주는데. 네. 그런 것들이 뭐 그 사람의 표현 방식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게 어쩌면 조금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자기 편할 대로 해놓고서 나중에 아니야 나는 너를 이만큼 좋아하는데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내 표현 방식이야. 뭐 이런 식으로 포장한다라는 생각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것들을 대화로 풀어나가는 거겠지만 제가 그렇게 밀고 당기기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물론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웬만하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내가 팬심을 갖고 덕질하는 거하고 연애하는 건 확실히 다르네요. 그쵸. 완전히 다르네요. 팬심을 갖고 덕질하는 건 시작도 내 마음이고 끝내는 것도 내 마음인데 그쵸, 연애는 그쵸. 그렇진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 상호작용이 덜 하잖아요. 확실히. 일방적이니까. 네, 그리고 아티스트들은 일단 팬들을 사랑해요. 근데 근데 또 그럼요. 다수니까 네, 그 사랑이 그쵸. 다수에게 가야 되는 거고 맞아요. 이 연애는 1대1 관계니까 네. 이게 다를 수밖에 맞아요, 없죠. 그래서 그렇다고 완벽하게 잘해주고 모든 걸 맞춰주고 그럴지는 못하죠. 저도 막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 사람은 아니니까 저도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표현하는데 표현 방식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게 또 서로 합이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죠? 네, 표현 방식이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만났던 친구가 제가 되게 예쁘게 하고 나간 날에 못생겼다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일부러 그러는구나. 그렇지.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의기소침해졌었던 거예요. 그럴 땐 몽둥이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또 굉장히 어릴 때 21살 뭐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뭔가 속상하잖아요.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제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전해 들었던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얘가 너무 예쁘게 하고 나오면은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쑥스러워서.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때는 마음이 높지만 돌이켜봤을 때 그 연애가 끝나고 돌이켜봤을 때 그게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게 맞아. 나를 위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부산 분이시잖아요. 네. 경상도 아버지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사랑 표현이 거칠잖아요.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싫어요. 그 성동일 아저씨가 그러네. 거기 거기는 그 제 전라도 역할에서도 쪽이긴 하지만, 그 역할에서도 아빠들은 느껴지거든요, 애정이. 근데 이제 어쨌거나 어린 친구들은 저게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표준어 쓰는 이제 서울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뭐야? 왜 이렇게 나한테 친절하게 얘기하지? 그렇게 좀 착각하는 착각도 하고 의심도 하고 왜 무슨 의도야? 왜 이렇게 너무 친절해? 제가 너무 그랬었거든요. 오. 처음 딱 작품 들어갔을 때 오빠들이 전부 다 밥 먹었어? 뭐 먹었어? 그러네. 밥 묻나 이건데. 밥 묻나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막 예쁘게 하고 오면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서울 분들은. 근데 호박에 출근한다고 수박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맞아. 하세요. 입술에 뭐 발랐노?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그런 거 듣다가 그렇게 하니까 뭐지? 좀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었죠. 지금은 물론 구분할 수 있긴 한데 처음에는 진짜 문화 충격이다. 다들 이렇게 친절해? 이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많은 아주머니들이 배용준한테 홀딱 빠졌던 이유가 진짜 한국 근데- 남자들은 다 저런 줄 알고. 아우 남자들 그래요. 카메라 앞에서만. 그래서 물론 뭐 경상도 남자들이 다 그렇진 않아요. 물론 사투리 쓰는 친구들 중에서도 굉장히 다정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성향인 것 같긴 한데 이제 보고 자란 게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지가 내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뭐고 사내가 막 이러면서 맞아요. 막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따라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맞아요. 거죠. 그렇게 저도 이제 어쨌거나 어린 시절을 부산에서 다 보냈으니까 그러다가 다른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선택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난 다정하게 표현해주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 사랑이란 게 되게 참 희한한 게 그 1대1로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전하고 그도 그 좋아하는 마음을 전해서 그게 오고 가면은 그냥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그런 관계는 곧 약간 권태기를 거쳐서 그래서 희한하게 그 상황에 약간 고춧가루 한 명이 끼거나 제3자가 반대를 한다거나 뭔가 누구 경쟁자가 생겼을 때 감정이 더 막
솟아나기도 하고 이게 사랑이라는 감정이 되게 희한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제대로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만 하면 또 지루하고 약간 이런.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소설이 있는데 이게 도전 과제거든요. 13권까지 있어가지고 토지를 읽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우와. 지금 읽고 있는데. 토지가 더 재밌을 것 같아. 한국 역사 좋아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이것도 재밌는데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프랑스 소설이에요. 근데 프랑스 영화도 약간 네. 이게 뭐지 이러면서 네. 사건이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소설이 진짜 그런 기법이에요. 근데 그 안에 그런 인간의 그 미묘한 어떤 감정의 그런 것들을 막 적어놨는데 사랑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것 같아. 진짜 단순하지가 않은 것 같아. 단순하지가 않아. 그래서 덕질을 한다는 거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피드백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덕질을 시작하는 이유가 연애를 시작하는 이유랑 비슷할까요? 이것도 다를 것 같은. 같나? 근데 이것도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다른 거.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음. 저도 그 아이돌 덕질을 막 오래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어쨌거나 그 유사 연애 감정을 느끼는 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실제로 아이돌들이나 배우들도 그런 것을 더 어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연애해도 숨어서 해야 되고 대놓고 하면 이제 난리 카리나? 나죠. 이번에 맞아요. 살짝. 근데 그 생각보다 엄청 오늘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도 그 얘기를 옆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남자분이? 여자분 두 분이었어요. 카리나는 여덕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유사연애, 그러니까 여자분도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그분이 뭐 여자를 좋아한다 이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실제로 의미 있는 소통을 하고 있다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까이. 나는 진짜로 당신에게 그 나의 정말 온 열정을 다 바쳐서 이렇게 팬심을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왜? 그리고 상대도 그렇게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막 그런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막 뭐 버블이라고 이렇게 막 문자 주고받고 하는 영상통화 같은 거 오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 카리나가 되게 잘하기로 좀 유명한 아이돌이었는데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큰 거야. 그 허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네네네. 컨셉? 약간 그 느낌 드네요. 그 인공지능이 나하고만 사귀고 이 사실은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건데 그쵸. 그걸 알고 나서 굉장히 배신감 느끼는 그런 느낌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인간들의 특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랑 내가 가지는 이런 관계가 특별했으면 좋겠는데 알고 보니까 모두랑 되어 있다라는. 근데 그게 그 AI는 조금 그런 느낌이었고 이제 그 아이돌에게는 이 사람이 그래도 개인적으로 진짜 연인만 없으면은 다 용인이 되는 정도로 사랑을 하는데 우리 팬들 막 몇만 명이 있다 한들 내가 몇만 명 중에 하나여도 너가 진짜 그 누군가가 없으면은 괜찮은데 그게 이제 오픈을 한다는 것 자체가 팬들은 자기를 기만한다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마음이 진짜 뭘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약간 아까 말했다시피 약간 DNA에 여러 가지가 사람들 다 있지만 전 약간 고지식하고 약간 이런 걸 룰을 지켜야 되고 가족이라 그러면 그걸 지켜야 되고 거기서 이제 뭔가 물러나게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생각이 있긴 있단 말이죠. 나도 모르게 있는데 근데 이거를 사회적인 규범을 다 빼놓고 생각하면 인간이란 종 자체가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언제 이렇게 사랑을 1대1 관계로 규범적으로 그러니까 이래야만 해라고 생각을 했을까? 소유욕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게 왜 그렇게 돼서 지금 이렇게 이게 굉장히 도덕적으로 비윤리적인 게 이제 된 거잖아요. 왜 이렇게 고정이 됐을까? 이것도 신기한 것 같아. 경제적으로 풀어보도록 하죠. 경제가 필요한가요? 연애를 할 땐 1대1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지분이 내가 100%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1%라도 딴 사람한테 가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남자친구랑 가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걸어오는 여자를 바라보는 순간 내 1%를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화가 나. 근데 사실은 그건 남자의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연애를 할 때는 내 지분이 1%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50%, 80%를 가져가는
카리나 같은 경우에 이제 남친이 생기면 내 지분을 그러니까 물타기가 됐다.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내 속에서 일단 뺏겼다는 생각이 갑자기 있구나.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그러니까요. 저도 완전 극으로 이렇게 덕질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니까 이게 제가 어떻게 하도 뜨니까 본 건데 그 비유를 어떻게 하냐면 아이돌의 연애는 식당에 나온 바퀴벌레랑 똑같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연히 존재하는데 그게 눈으로 보여지는 순간 그 식당을 절대 안 간다. 식당에 바퀴벌레가 당연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으니까. 뭐 여기도 어딘가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존재하는 건 당연한데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그게 눈에 보이는 순간 그 식당은 다시 안 간다라고 표현하는 게. 근데 이것도 되게 신기한 게 누구는 돼요 또. 누구한테는 허용이 돼. 예를 들어 제니 같은 경우에는 큰 타격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니는 공식 인정을 안 했대요. 소속사에서. 끝까지 묵묵부답이었다고. 그럼 카리나 잘못했다. 그게 조금 잘못이라기보다 선택이고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큰 선택을 하긴 했다. 이렇게 생각은 들더라고요. 근데 물타기 하려면 빨리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왜냐면 이재욱도 너무 좋아하고 카리나도 너무 좋아해서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일반 볼 때는. 카리나 덕질 안 하고 계셨잖아요. 네, 그냥 예쁨이니까 보긴 보죠. 그렇죠. 너무 예쁘다. 춤도 너무 잘 추고.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들었던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일반인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대요. 저처럼. 그러니까 진짜 다 머글들은. 너무 예쁘고, 머글들은. 근데 팬들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보고 일반인들은 또 이 팬들을 욕하게 될 거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저분들은 정말 이해받기 어려운 사랑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맞아. 대주주라서 그래요. 근데 남자 아이돌 중에 결혼을 빨리 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다들 굉장한 지탄을 탈퇴해라 뭐 받았잖아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단 대중들이 그런 사랑을 주고 있구나를 인지를 해야 되겠구나. 아이돌들은 무조건 진짜 대단한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주얼적으로 그 유사 연애 감정을 안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돌이 됐으면 그걸 다들 바랄 텐데. 흔히 아는 아이돌 중에 그래 팀 이름을 얘기합시다. B2B 같은 경우에 멤버들은 그런 느낌하고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B2B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요? 그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큰일 나겠네 이거. 네. 저도 왜 되게 좋아했던 그룹인데 이렇게 그 팬덤의 그런 유사연애 같은 걸 만약에 노른자라고 표현을 하면은 그 이외에 라이트한 팬덤들도 많아야 맞아, 이 좋죠. 대중음악 문화가 지속이 잘 되는데 K-팝이 유독 이 노른자가 맞아요. 엄청 강하대요. 라이트한 팬덤이 되게 적고 그래서 정말 이 찐 팬들이 떠나가는 순간 이 문화가 망할 수도 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어디서 봤지? 이거 방시혁하고 맞아, 박진영이 맞다. 얘기를 했었어요. 유퀴즈에서 봤던 거. 맞아요. 그거 보면서 와 이걸 진짜 저렇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는구나. 왜냐면 라이트한 팬덤이고 뭐고 저는 아무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그들은 이 문화를 이끄는 분들이니까 더 관심을 가지겠지만 그런 거가 와 이거 한국 사람들 특징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 카리나 같은 상황이 미국에서 일어났다 그러면은 사실은 큰 타격이 없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럴까? 이건 종특일까? 진짜 완전히 몰두하고 뭔가 마치 경쟁하듯이 그 아티스트에게 내가 기억되기 위해서 돈을 엄청 들여서 팬사인회를 가고 엄청 비싼 카메라를 사서 이렇게 찍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기억에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게 아티스트들이 그 팬덤을 알아보고 그 카메라에 막 이렇게 소통을 하는 영상들도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 그 사람은 더 만족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내 아티스트가 나를 기억한다라는 정말 1대1의 관계가 된 것만 같은 그런 것들 보면서도 근데 그게 많이 떨어져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카리나가 공식 뭐 행사 같은 걸 했는데 이걸 뭐라 그러더라? 홍마라고 하는데 네네네. 한 명도 안 왔다고. 그런
그럴 수 그러더라고요. 있겠다. 그들은 실망이 너무 컸지.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우와 이거 이 정도의 무섭다. 이 정도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보면서. 그러네. 그 혼마는 진짜 왜냐면 엄청 많을 거거든요. 카리나 정도 되면은. 근데 한 명도 안 왔다는 게. 제 말씀 그것도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충격이니까. 그쵸. 근데 진짜 궁금하네요. 그러게. 미국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K-팝 아이돌에 대해서 팬클럽을 할 때 보면 오는 서양 사람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죠. 은근히 우리나라 팬들하고 비슷한 행동을 해요. 그 팬사인회에 오는 모습들이. 그런데 이들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반응을 할까? 이것도 궁금은 좀 하고. 문화적으로 조금 베이스가 달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싶기도 자유연애가 하고. 뿌리를 내린 데와 아닌 데의 차이일까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1대1의 소유욕이 더 강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진짜 네.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네. 얽히고 설키고. 그러니까. 애드비 우리 긍정적인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렇게 딥하게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죠. 죄송해요. 제가 그러면 덕질을 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덕질을 하는 걸 추천한다. 쪽이세요? 네. 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덕질을 꼭 대상이 사람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맞아. 아까 우리 이사님처럼 인형이 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혹은 이거 뭐지? 핸드폰, IT 쪽으로 기계 모으는 분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애플 완전 덕후 네. 이런 분들. 네. 저는 그런 것들이 내 삶의 활력이 되면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좀 취미로 발전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그게 없으면은 진짜 재미가 없어져요. 아, 인생이. 네. 왜냐면 제가 하는 일이 뭐 춤을 추건 노래를 하건 뭐 연기를 하건 악기를 다루건 이게 자꾸 제 잡이랑 연결이 되니까 취미로 삼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뭘 해도. 그리고 제가 또 뭘 배워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만약에 제가 뭐 꽃꽂이를 한다고 해서 더 잘하고 싶어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제 일이랑 분리가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말 하는 것만으로 혹은 보는 것만으로도 활력이 되는 무언가가 있는 게 진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는 되게 좀 좋은 방법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런 게 혹시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먹는 거를 먹을 때도 하나 맛있는 걸 진하게 이걸 막 먹는 스타일이 아니라 요거 저거 같이 놓고 조금씩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덕질도 약간 그런 것 같아. 깊이 있게 안 들어가고 요거 조금 했다가 조금 지루하면 저거 조금 했다가 다시 응고가 돌아왔다가. 끈기가 없다. 좀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 제일 부러웠어. 어느 것에 미치는 사람. 되게 부러운 어떤 성격, 성정? 그런 거가 나는 없는데 저렇게 미칠 정도로 좋아한다는 건 본인이 얼마나 그거에서 행복했으면 저럴까. 나는 약간 요거 조금 하다가 약간 지루하다, 저거 조금 하다 약간 지루하다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우쿨렐레 조금 하다가 안 느네 좀 지루한데 그러면 이제 막 집에 대한 책을 막 보다가 집 막 재밌는데 막 하고 막 유튜브 다 찾아보고 하다가 약간 지루한데 타로 막 다 보다가 타로 어느 정도 뭐 저랑 오래 사는 게 제일 신기할 뿐이네요. 제일 신기하죠. 약간 지루한데 그럼 사주 명리 잠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돌거든요. 저는 이렇게 살짝 다시 또 돌아오지만 또 음악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좀 깊이 있게 계속 덕질하는 사람들이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저는 관심사가 넓은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만 좋아하면은 또 그거의 단점도 있긴 있더라고요. 다른 건 거의 배척을 한다든지. 왜냐면 그 팬덤끼리 옛날엔 싸움이 많았잖아요. 난리 났었죠. 그래서 네. 그 친구의 관계 또한 아예 그냥 내가 걔를 좋아해? 진짜 오케이, 음치는 너랑 좋은 친구 안 해. 드라마네요. 이렇게. 음칠에 그게 나오는구나. 그래요? 친구가 원래 H.O.T 같이 팬이었는데 어느 순간 6개의 보석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 하면서 제 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집에 못 오게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들이닥쳤는데 그 방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걸 보고 은지원 포스터를 보고 난리가 났죠. 그렇구나. 네. 진짜 근데 그게 실제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덕질도 그렇게 완전히 몰입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다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취미가 다양해도 좋고.
하려게 되는 어떤 것만 있다면. 근데 취미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제가 여행을 되게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행을 덕질한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럼 뭘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도 더덕님은 넓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에너지의 합으로 보면 적분을 해보면 하나에 깊이 하는 거하고 더덕님이 넓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게 비슷할 것 같아. 근데 저는 깊지도 않고 집중도 안 한단 말이야. 이건 뭐지? 다른 거 할 게 있으시잖아요. 뭐가 있죠? 일상에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덕질하고 진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좋아하는 가수도 있고 좋아하는 배우도 없는 건 아니고 하지만 덕질을 한다? 체력이 딸려서 그런가? 좀 깊이 파고들어야 되는데 깊이 파고들질 않아요. 기피디님의 스타일은 덕질이 아니라 내 걸 약간 씻어내는 느낌으로 쓰는 것 같아요. 좀 리프레시하는 느낌으로. 그렇죠. 네, 그게 네. 더 강한 것 같네요. 그렇게 훌륭하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영화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보는 영화가 되게 한정적인데 정말 다양하게 봐요. 많이 봐요. 근데 그게 머리를 씻기 위해서 보는 것 같은 느낌? 확실히 덕질은 유전자가 있는 게 분명해. 그런 것 같아. 진짜로. 네, 오늘 결론이네요. 있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없는 맞아요. 사람은 그럼 인생이 불쌍해지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냥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질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단어들이 있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게 좀 라이트해지긴 하지만 결국 좋아하는 거, 취미 이런 걸로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진한 미식가도 있지만 그냥 나는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해. 뭐 요 정도도 그것도 있을 수 싫으면. 있고. 그렇지. 먹는 거에 취미가 없는 걸로. 그 취미 오. 없으세요. 도대체 뭐의 취미가? 근데 그것도 진짜 아무튼 정말 신기하긴 신기해요. 맞아요. 그 뮤지컬 쪽도 덕질 문화가 또 있으니까. 그렇지. 어떤 덕질 문화가 팬들 있어요? 따라다니면서. 회전문 관객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똑같은 공연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한다고 그치. 회전문 관객이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 같은 공연을 같은 캐스팅이어도 음. 이제 실제로 그렇긴 하잖아요. 저희가 만약에 또 다음에 사랑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면 당연히 다른 얘기를 할 거 맞아, 아니에요. 그럴 맞아. 수밖에 없죠. 우린 대본이 없으니까 좀 예시가 걸맞진 않지만 똑같은 대본으로 하지만 그때 혹은 다른 날 내가 좋아하는 이 배우가 뱉는 호흡과 뉘앙스와 다르지. 눈빛과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돌려보는 것과는 느낌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거는 무대에서 딱 보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그 순간순간이 예술이니까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노래 컨디션도 다르고 그치. 그래 감정도 다르고 그래서 그것들을 회전문 관객들이 보시면서 오늘은 이 부분이 더 좋았어 라든지 그걸 이제 또 퇴근길을 기다리세요. 근데 그게 문화가 조금 형성이 돼서 퇴근길을 또 그 존이 생기거든요. 어느 배우는 여기, 어느 배우는 여기 이렇게 좀 존이 생겨요. 팬들이 많은 그러니까 팬덤이 있는 배우들이 많이 있는 작품은 존이 생겨요. 그러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일반 아이돌들보다는 뮤지컬 배우분들이 팬덤이 좀 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사인도 받을 수 있고 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치 내가 그 시절에 했던 거네. 그쵸, 그쵸, 그쵸. 기다리고 있다가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런 문화가 이제 뮤지컬에도 이제 차츰차츰 쌓여져 가고 있어요. 좋네요. 근데 뮤지컬은 워낙 또 비싸다 보니까 연령대가 높아지더라고요. 그치 적어도 30대 네. 직장 다니거나 자기 일 좀 있는 사람 진짜 어머니들도 많고. 많지. 맞아요. 물론 그 기다리시진 않아도 공연을 계속 보시는 거죠. 그 얼마 전에 요정식탁 정재영의 요정식탁이라고 유튜브 채널이 네네네. 있잖아요. 거기에 주로 배우분들이 많이 좀 나오시는 편인데 얼마 전에 조승우 배우가 나왔는데 그런 예능에 잘 안 나오는 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새롭고 저 개인적으로 조승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덕질 정도는 아니야. 그냥 클래식 영화에서 너무 좋았고 지킬 앤 하이드를 봤는데 그 뮤지컬에서 참 좋았고 그냥 어디 여기저기에서 했을 때마다 그냥 참 좋다. 난 저 사람의 눈빛이 참 좋아. 뭐 이 정도의 팬심인데 어쨌든 반갑더라고. 그래도.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이 또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그거야 뭐 자연스러운 거고. 네. 그건 덕질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좋아하는 거지. 그쵸, 그쵸. 그것도 덕질이었으면 내가 다 봤겠지. 헤드윅도 보고 무슨 라만차 그것도 다 봤겠지. 다 보진 그럼 않았어. 약간 차이는 약간 힐링되는 느낌하고는 좀 다른 도파민을 솟게 하는 거네요. 덕질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키운다.
그게 좀 내가 있는 것 약간 그 같아요. 느낌이 있었는데 예전에 윤도현 이게 윤밴이 아니라 그냥 윤도현이었던 타잔 불렀던 시절에 윤도현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공연 보고 소극장 공연도 보러 이 사람 같이 데리고 내가 다 다니고 키웠어 이런 거. 그러면서 저 사람이 크는 게 마치 내가 이렇게 옆에서 봐주고 있는 그 햇볕 때문에 크는 것 같은 그런 뿌듯한 마음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말하다가 보니까 딱 떠올랐는데 그래서 그 언더에 있을 때부터 유명하지 않을 때 뭐 배우로 치면 연극하실 때부터 뭐 힙합 하시는 분들은 언더에 있을 때부터 덕질을 하시던 분들은 진짜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정말 딥하게 계속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분이 유명해졌을 때 이미 이 가수는 날 알고 있고 심지어 그래서 막 인스타그램 스토리 올리면 막 공유해주고 이런 것들이 또 생기는 거에서 또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또 있지 않을까. 내가 다 키웠어. 그런 이 시절 마음이 좀 잡았는데. 있는 거. 근데 사람이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 또 모르겠다. 그 남자분들 중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여자들은 특히 이게 DNA에 모성애가 있잖아요. 이 모성애란 게 조금 특별한 것 같긴 해요. 뭔가 누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사랑 주고 챙겨주고 이게 약간 DNA에 있다 보니까 남동생 막 챙겨주듯이 뭔가 내가 해줄 게 생겼을 때 막 에너지가 생기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덕질이 연애랑 살짝 다를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것도 있겠네요. 약간 그냥 무조건 쏟아붓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키워낸다는 느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 덕질 안 해본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미안하네. 얘기 들으면서 진짜 재밌어요. 원래 사랑도 안 해본 사람이 교과서로 배웠을 때 좀 더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진짜 덕질하는 분들이 들었을 때 또 우리 보러 아유 저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럴까 봐.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되게 재밌었어요. 얼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수환 작가님이 등반 영화, 등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등산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등산을 덕질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산을 덕질한다고 해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가족들한테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는데 하면서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러면서도 덕질이기 때문에 본인이 덕질하는 게 있어서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셨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참, 잘 그러네. 모르겠는. 그러니까 뭐 약간 스피드를 즐기는 레이서 같은 경우도. 네, 그런 경우에도 오토바이도 그렇고 이런 거 위험하지만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막 너무 열정적으로 하니까 그렇죠. 주변에서 볼 때는 목숨을 그렇죠. 내놓고 저렇게 하나 막 이런데 그거랑 좀 다른 의미인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그 노른자 위에 있는 정말 하드코어 팬들 같은 경우는 돈을 쏟아붓잖아요. 네, 그렇죠. 남들이 보면 저게 경제적으로 맞는 거야? 라는 질문을 분명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덕질은 누구와의 이해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 그를 기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철저하게 자신의 행복과 그 사람의 행복을 뭔가 추구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배신감도 느끼고. 그렇죠. 사랑한 만큼 느끼는 거지. 옆집 사람이었으면 배신감 안 느꼈을 거를 사랑을 얼마나 줬으면 배신감을 느끼겠어. 그렇지. 신기해. 네, 그러네요. 신기하네요, 정말. 네,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하다 보니까 덕질. 네, 덕질. 사랑 중에서도 오늘 덕질. 네. 마지막 하나 질문이 하실 얘기 대충 하신 거예요? 아니면 네. 덕업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업일치 진짜 행복한 삶 아닐까요?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내가 덕질하는 것이 수입원이 됐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모든 일들은 다 스트레스를 주니까. 멋지십니다. 인생은 고다라고 인정하고 가면 덕질은 거기서 오는 힘든 건 인생 살면서 당연히 있는 건데 그게 덕질을 흔들게 할 이유는 없다. 만약에 뭐 불행해지면 가능성은 있겠죠. 더 가까이서 지켜봤을 때 사실은 이거 내가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만약에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덕질의 대상과 관련된 일을 한다가 아니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됐다의 덕업일치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도 그 배우들이고 늘 겪는 생각이거든요. 내가 선택한 일인데 왜 힘들지? 왜 하기 싫지? 왜 이렇게 난 게으르지? 이런 생각들이 늘 괴롭히는데 그럼에도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랬을 때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그래도 행복한 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득도하셨습니다. 멋지다. 맞아.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흔히 덕업일체를 생각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까지 없어지면 등 돌리게 될까봐 무서워서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런 접근이면 그런 일은 생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생겨도 거기 내에서 다른 방향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맞아. 일단 이 일을 좋아하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좋아하고 그거에 애정을 쏟고 무언가 하는 그 어떤 행위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 행위의 약간의 형태들은 변할 수 있다. 네, 맞아요. 방식이나. 네,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 그 시즌 따라 그럴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많이 배웠습니다. 덕질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게 어차피 제가 또 이제 최근에 리딩을 하나 한 작품이 있는데 그 창작극이었는데 그 극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또 얼핏 나왔어요. 근데 그 쓴 작가이자 연출인 언니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하는 고민이니까 공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이런 생각 늘 하지. 맞아. 근데 이제 너무 그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 것도 까먹어요. 근데 그래도 이 일이 좋은 건 변함이 없으니까. 더 좋은 게 생기면은 모르겠는데 그래지지 않으니까 일단 하는 거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맞아. 더 좋은 게 있으면 그때 또 움직이면 되는 거고. 그 생각 늘 했는데 아직은 맞아. 없었던 것 같아요. 행복한. 그래도 세게 달리신다는 그런 느낌은 있으실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정말 전력 투구를 한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현재 내가 좋아하는 거고 현재 내 마음을 사로잡았으니 일단 간다. 네, 근데 저는 제가 전력 질주를 한 적이 있나 싶기는 해요. 와, 이거 나랑 너무 똑같은 생각인데. 전력 질주를 한 적이 있나? 너무 늘 설렁설렁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밖에 못 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전력 질주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반대쪽을 보는 거죠. 이렇게 달려가다가 힘들면 어떡하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이유 때문에 달려보는 거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거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꼭 끝이 안 좋아. 원래 사랑은 끝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말씀하셨듯이 힘든 일은 반드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피하고 싶은 거지. 보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시작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랑하면 끝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맞아요. 사랑하는 그 모양을 내가 설정해놔서 그것대로 안 되는 게 이제 내 뜻대로 안 됐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시작조차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것보다는 오늘 얘기하시는 거 이렇게 쭉 들으면서 내가 뭔가 땡기는 게 있으면 덕질 한번 해보는 것도 물론 체력이든 정신력이든 재력이든 되는 한까지. 맞아요. 네, 정신줄을 살짝 놔야 되겠다. 잘 놓으세요. 걱정하지 말고 잡으셔야 돼요. 더덕님은 잡으셔야 되는 분이세요. 네. 아직도 잘 모르시는군요. 잡는 좋습니다. 부분이 있고 놓는 부분이 있어서.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요? 진짜 재밌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